할머니는 왜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 한마디에 박영숙 할머니는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68해를 누구보다 깔끔하게,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그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아침 샤워를 하고 또 정갈하게 입었건만 사랑하는 손주의 순수한 말 한마디에 그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그리고 긴 밤,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주는 더 이상 무릎에 앉지 않았고 안아달라고 할 때도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매일 아끼는 향수를 뿌려도 자꾸만 창문을 여는 아들 며느리의 눈치는 더할 나위 없이 뼈 아팠습니다. 박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불쾌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던 걸까? 이야기는 비단 박 할머니만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국 60세 이상 어르신 중 99.9%가 자신은 모르는 사이 특유의 냄새를 풍기고 있다는 사실이 2018년 고령사회 건강보고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족들조차 그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조용히 창문을 열고 고개를 돌리는 것으로 그 불편을 표현할 뿐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샤워를 하고 옷도 정갈하게 입었지만 아들이 친구를 집에 데려왔던 날 우연히 들은 속삭임이 그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야, 진짜 할아버지 냄새 심하다. 그 이후 김 할아버지는 손주가 오는 날이면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창문을 열 때마다 마음은 다퉜습니다. 그렇게 냄새는 단지 후각의 문제가 아닌 가족 간의 거리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혹시 나도 그런 냄새가 나는 걸까? 슬프게도 그 의심은 대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들을 잘 따라오신다면 그 냄새는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솔직히 말해주지 않았던 노인 냄새의 진짜 원인과 해결책, 이제부터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나는 땀이 별로 안 나는데 왜 냄새가 날까요? 이 질문은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저에게 하신 공통된 궁금증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깔끔하고 청결한데 가족들이 창문을 열고 손주들이 가까이 오지 않으려 할 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내가 뭔가 잘못했나라는 자책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르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는 모두 과학적으로 밝혀진 현상으로 냄새의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땀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하루 약 1리터의 땀을 흘립니다. 이 땀은 몸속 노폐물과 독소를 자연스럽게 배출해주는 정화 시스템 역할을 하죠.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땀의 양이 절반 이하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땀이 줄어들면 노폐물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에 남아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이 세균들이 바로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내는 주범이죠. 둘째는 피지의 변화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분비되는 피지의 성분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피지 속에는 젊은 사람들에게 거의 없는 노네날, 난넬이라는 성분이 생성되는데 이 물질이 바로 노인 냄새의 핵심 원인입니다. 이 노네날은 50대부터 서서히 증가하여 70대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일본 후지오카 박사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이 성분은 산화된 지방산으로 불쾌한 쩐내와 키키한 냄새를 발생시키며 일반적인 향수나 세제로는 제거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는 구강 환경의 변화입니다. 60세 이후엔 침 분비량이 약 40% 이상 감소합니다. 침은 단순히 음식물만 적시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구강 내 세균을 제거하고 입안의 산도 균형을 맞추는 핵심 방어 체계입니다. 하지만 침이 부족해지면 입안이 마르고 세균이 급격히 증식하면서 입냄새가 심해지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정상적인 노화의 일부이며 누구나 겪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를 모른 채 냄새의 원인을 단순히 청결하지 못해서라고 오해하거나 향수로 덮으려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수는 해결이 아닌 악화입니다. 향수는 냄새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노폐물 냄새 위에 새로운 향을 덮는 것이므로 오히려 더 복합적이고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매일 샤워를 하고 향수를 뿌리고
옷도 자주 갈아입는데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들은 수천 명의 어르신들께서 실천하시고 실제로 냄새가 줄어들고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된 검증된 해결책들입니다. 이제 가장 궁금하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씻어야 냄새가 없어지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샤워를 하고도 냄새가 줄지 않자 실망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매일 씻는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세 곳을 제대로 씻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1000명 이상에게 효과를 본 방법, 바로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 부위는 살이 접히는 곳입니다. 목주름, 귀 뒤, 겨드랑이, 가슴 및 배꼽 주변,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이런 부위는 공기가 잘 통하지 않고 땀이 쉽게 말라붙지 않아 세균이 증식하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네날 성분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위들은 대부분 거울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씻을 때도 대충 지나치기 쉽습니다. 66살 최영자 할머니는 처음엔 믿지 못하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가슴 밑과 귀 뒤를 꼼꼼히 씻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손주가 다시 무릎에 앉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샤워 시에는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피부가 약해질 수 있으니 부드러운 수건이나 샤워 타월로 부위를 살살 문질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부위는 털이 많은 곳입니다. 겨드랑이, 가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곳 두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를 감을 때 단순히 샴푸를 묻히고 헹구는 데 그치지만 두피에 피지와 노폐물이 쌓이면 키키한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손가락을 이용해 두피를 마사지하듯 꾹꾹 누르며 감아주세요. 62살 박영수 할아버지는 머리 냄새가 심했는데 두피를 마사지하면서 감으니 냄새가 정말 줄었어요. 이제 손주가 제 머리를 만지려고 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가슴에 털이 많은 남성 어르신들은 그 부위도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어 꼼꼼하게 씻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부위는 땀이 많이 나는 곳, 바로 발과 손입니다. 특히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어 냄새가 5대까지 뵐 수 있습니다. 발을 씻을 때는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샤워 후에는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8살 김영수 할아버지는 양말을 매일 갈아 신고 발가락 사이까지 씻으니 며느리가 더 이상 얼굴을 찡그리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처럼 혼자 씻기 어려운 곳은 등 전용 브러쉬나 긴 수건을 이용해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부위 접히는 곳, 털 많은 곳, 땀 많은 곳, 이곳들만 제대로 관리해도 노인 냄새의 90% 이상을 제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본 도쿄 피부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이 세 부위를 중심으로 한 집중 세정만으로 노네날 수치가 평균 68% 감소했다는 통계도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단 일주일만 실천해보세요. 가족의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손주가 다시 달려와 안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변화가 만든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씻는 건 이제 알겠는데 혹시 먹는 것도 영향을 줄까요? 이 질문은 참 많이 듣습니다. 정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피부에서 나는 냄새, 입에서 나는 냄새, 땀의 냄새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으로 모든 채취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노화로 인한 체내 산화가 노인 냄새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항산화 식품을 챙겨 드시는 것은 냄새를 줄이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음식을 드셔야 할까요? 첫째,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드세요. 항산화란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말해 몸이 썩는 걸 막아주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화는 곧 산화이고 산화는 노네날 같은 불쾌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주된 원인이니까요. 고추, 토마토, 사과, 딸기, 현미, 매실, 블루베리. 이런 과일과 채소는 체내 산화를 억제해 냄새를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69살 김영호 할아버지는 하루 한 알사과, 한 개의 토마토를 먹기 시작한 뒤 2달 만에 손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이제 냄새 안 나요. 그 말에 김 할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다시 살 것 같았어요.
특히 마늘은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마늘 속 알리신, 엘러신, 성분은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체내 유해 세균을 없애는 동시에 몸냄새를 줄여주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처음엔 냄새가 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냄새 억제 효과가 크며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둘째,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자주 섭취하세요. 몸속 노폐물을 밖으로 빼주려면 물을 마시는 것만큼 수분 많은 음식을 먹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수박, 오이, 배, 토마토 등은 자연스럽게 수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인뇨작용도 도와줍니다. 68살 박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건강 생각하고 오이랑 토마토를 먹었는데 3달쯤 지나니까 가족들이 요즘 냄새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어려우시면 믹서기로 갈아 주스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 한 잔의 생채소, 과일 주스는 냄새 개선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구강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하루 3번 양치질은 기본이고 혀 닦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혀는 냄새의 진원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를 소홀히 하십니다. 혀 클리너를 사용해 하루에 한 번만 닦아도 입냄새는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정숙 할머니, 73세는 처음엔 구역질 날까 봐 못했어요. 그런데 며칠만 참으니까 금방 익숙해지더라고요. 입냄새가 확 줄었어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또한 무설탕껌, 특히 자일리톨이 들어간 껌을 식후 10분 정도 씹는 것도 침분비를 도와 입냄새 억제에 효과적입니다. 넷째,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세요. 술과 커피는 몸을 탈수시키고 체취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술은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냄새나는 물질을 만들고 커피는 침분비를 억제해 입냄새를 유발합니다. 김철수 할아버지, 72세는 매일 소주 한 병 마셨는데 그게 원인이었더라고요. 술 끊고 보리차로 바꾸니 1달 만에 며느리 얼굴이 펴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섯째,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변비는 냄새의 숨은 주범입니다. 장 안에 노폐물이 오래 머물면 피부로 냄새 물질이 빠져나옵니다. 현미, 채소, 잡곡, 과일 등을 아침 식사에 포함시키세요. 박순자 할머니, 67세는 변비가 심했는데 아침에 현미밥을 말아 먹으니 변이 매일 나와요. 그리고 냄새도 사라졌어요.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효과를 내는지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증명하고 계십니다. 몸을 씻고 음식을 바꾸고 이제 남은 건 생활 공간의 관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몸만 관리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매일 입고 덮고 눕는 것들 옷, 침구, 신발 이야말로 냄새가 배기 가장 쉬운 것들이며 냄새가 재생되는 진짜 원인이기도 합니다. 첫째, 옷과 속옷은 무조건 매일 갈아입으세요. 땀과 피지는 옷에 스며들고 하루만 입어도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속옷은 몸에 가장 가까이 닿기 때문에 면 소재로 된 것을 선택하고 매일 갈아입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탁은 햇볕에 말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햇빛은 천연 살균제입니다. 날씨가 흐린 날엔 반드시 완전히 말린 후에 옷을 입어야 냄새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 72세는 예전엔 옷을 3에서 4일씩 입었는데 요즘은 매일 갈아입어요. 그랬더니 냄새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침구류는 일주일에 한 번 세탁하세요. 우리는 하루 중 7, 8시간을 침대에서 보냅니다. 그 사이 베개, 이불, 요에는 땀과 피지, 각질이 축적되고 이것이 곧냄새의 원천이 됩니다. 베개 커버는 특히 자주 세탁해주세요. 머리카락, 피지, 침이 가장 많이 닿는 부위니까요. 이영숙 할머니, 65세는 이불을 1달에 1번 빨았는데 선생님 말대로 일주일에 1번으로 바꾸니 방냄새가 확 사라졌어요. 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셋째, 신발과 양말도 관리 대상입니다. 발에서 나는 냄새는 매우 강하고 쉽게 퍼지며 신발에 고스란히 배게 됩니다. 양말은 매일 갈아 신고 면 양말을 착용하세요. 신발은 한 켤레만 고집하지 마시고 2켤레 이상을 번갈아 신어 충분히 말리는 시간을 주세요. 신발 속에 베이킹소다를 조금 뿌려두면
냄새를 흡수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박영호 할아버지, 69세는 신발을 번갈아 신기 시작하고 양말을 매일 바꾸니 발냄새가 정말 줄었어요. 손주가 제 방에 와도 이제 창문부터 안 열어요. 라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넷째, 하루 이 번환기를 해주세요. 하루 10분, 아침과 저녁. 창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집안에 고인 냄새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환기를 소홀히 하기 쉬운데 따뜻한 실내일수록 냄새는 더 오래 머무릅니다. 화장실, 주방은 냄새가 나기 쉬운 공간이니 더 자주 환기해주세요. 베이킹소다를 놓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영수 할아버지, 71세는 환기만 잘해도 집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이제 아들 며느리가 와도 문부터 열지 않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방법들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집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 땀 감소 노폐물 축적 세균 번식. 피지 변화 노내날 생성. 침 분비 감소 입냄새. 불균형한 식습관. 탈수. 불충분한 의복 침구 관리. 해결 방법 요약. 미지근한 물. 하루 6컵 이상 마시기. 햇볕 아래 하루 20분 산책하기. 샤워 시 3대 부위 꼼꼼히 씻기. 접히는 부위, 귀 뒤, 목, 겨드랑이, 배꼽 등. 털이 많은 부위, 두피, 가슴 등. 땀이 많이 나는 부위, 발, 손 등. 항산화 식품 섭취하기. 사과, 토마토, 마늘 등. 혀까지 닦는 구강 청결 유지. 술, 커피 줄이고 수분 섭취 늘리기. 면 속옷과 옷은 매일 갈아입기. 침구류는 주 1회 세탁. 햇볕 말리기. 신발은 번갈아 신고 양말은 매일 교체. 하루 2번. 아침파, 저녁 환기하기. 여러분, 이 방법들은 단순히 냄새만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곧 더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노후, 그리고 가족과의 따뜻한 관계 회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62살 김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주가 다시 제 무릎에 앉아서 웃어요. 뽀뽀도 해줘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당신의 변화가 가족의 미소로 돌아올 것입니다.